자, 오늘의 2위 소식입니다. 안희정 지사, 노무현 대통령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얘기 이어지는 순서에 계속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안희정 지사의 여론조사 지지도 20%에서 10%로 완전히 떨어진 게 확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2주 전으로 기억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안희정 지사의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20%를 넘었다고 해서 네. 저희가 대단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2주가 지난 지금 보니까 15%로 20%에서 떨어졌습니다. 20%대에서 떨어졌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래도 그 이제 선의 발언, 박 대통령의 이번 그 국정농단에 얽힌 그런 것들도 선의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그 발언 이후에 호남에서 아주 많이 떨어진 것 같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보면 안희정 지사가 호남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18%에서 8%로 10%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역시 그 호남의 여론이 이 전체적인 여론의 그 정도를 떨어뜨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별 지지도를 한번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이 TK에서도 1위를 했어요. 네, 사실 근데 TK에서 1위는 계속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한 네네. 2, 3주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좀 역설적으로 네. 이런 상황인데도 안 지사가 자신의 그 지사로 일하고 있는 충청권에서 네. 문재인 전 대표를 누르고 있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좀 더 포인트를 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누르는 정도가요. 지금은 여기 1등만 보여주고는 있지만 1, 2등 차이가 얼마 나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예, 물론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5%를 차지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안희정 지사 진영에서는 충청에서 역시 맹주는 안희정이다라는 것을 확고히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했고 그런 시도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그 선의 발언 파문에도 불구하고 충청권에서 여전히 문재인 전 대표를 앞섰다는 것은 안희정 지사가 비록 15%의 지지율로 20% 벽을 다시 내려갔지만 그 부분은 좀 고무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지율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을 뒤엎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지금 또 시작이 됐죠. 민주당 경선 주자들의 토론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탑10의 마스코트죠. 개그우먼 정일랑 씨가 자, 토론회의 관전 포인트를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순학질 여사요 여러분. 경사났네 음내 기서라. 오늘이 바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 문재인이 안희정이 이재명이가 한 자리에 탁 모여서 입시름을 해본다 하나요 여러분. 그 중에서 어떤 후보가 음내 기서로 할지 신경전이 벌써부터 눈이 시뻘개져서 표현이 너무 격하죠. 예. 음내 기주고. 예. 야, 나가 딱 관전 포인트를 보니까는 제일 앞에서 달리고 있는 문재인이는 어쩌든지 안정적으로 수비하겠다 하고 있고 여기서 딱 도전장을 밀어본 안희정이랑 이재명이는 공격해야지라. 나가 이런 사람이다. 존재감 드러내야지. 음내 기사라 해야지라. 지금 민주당의 경선 선거인단이 1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요. 1차 투표에서 바로 이 문재인이 본선행 티켓을 잡느냐 안희정이랑 이재명이 한 번 더 기회를 잡느냐 이 토론회에서 누가 더 열심히 야무지게 입을 털어주냐 여기 딱 이렇게 그런 거에 따라서 결판이 나지 않겠어요? 예. 제가 조금 표현이 좀 껄쩍지근했다면 음내주고 그래도 우리 후보님들은 음내 기서라 어이 네, 오랜만에 보는 순학질 여사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똑같이 닮았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옆에 행복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아지. 그렇군요. 저희가 한번 탑10에서 섭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로 돌아가서요. 허만석 차장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이 세 사람의 토론회, 관전 포인트, 그리고 전략. 예, 지금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생방송처럼 리허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철저하게 충실히 연습해서 연습한 그대로 구현을 하겠다. 네. 이런 식의 어떤 그 토론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방어적인 어떤 전략 위주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인스타그램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인스타그램 보통 그 사진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사진들은 거의 작품 사진들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철저하게 세팅돼가지고 이렇게 네. 그 어떤 그 퀄리티를 높여서 이렇게 보여주는 아하. 이런 쪽의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꾸준히 나가고 있고요. 네. 안희정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등으로서 1등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그리고 1등이 지금 못하고 있는 네. 그 표의 확장성, 이 부분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네. 이런 쪽으로 이제 어필을 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희정 지사가 보통 2등이라면 네. 1등에 대해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네. 붙어서 싸워야 되는데, 안 지사가 과연 그렇게 토론 전략을 구사할지, 지금까지 안 지사의 행보를 보면 조금 그 부분은 좀 퀘스천 마크고요. 이재명 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습하지 말자, 각본 없이 하자.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진짜 솔직하게 그 논쟁을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면요. 지금 준비는 셋이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자,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토론회에 나섰을 때, 글쎄요, 누가 더 유리할지는 결과는 진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또 시청자들, 청취자들의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이제 그동안 그 당내, 특히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에게서 네. 뭐 토론을 피하려 한다라는 그런 공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아마 2012년 대선 때 그 대선 본선 과정에서의 박근혜 당시 후보와 이정희 그때 당시에 그 통진당 대선 후보와의 그 토론이 아마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처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안희정 지사, 특히나 이재명 시장 같이 어떤 이른바 사이다, 또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거칠고 솔직한 발언을 하는 그런 분들과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맞붙었을 때 네. 과연 아까 우리 허만섭 차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준비된 대로 그런 아주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그런 공격들을 잘 넘겨낼 수 있을까? 그것도 네. 하나의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 이것이 TV가 아니고 라디오입니다. 그렇죠. TV라고 한다고 하면 그 생생한 모습들, 얼굴 네. 표정 하나가 다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를 두고 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상당 부분 이 이재명 시장이 주포로서 말로서 내가 있는 것은 말밖에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라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목소리밖에 없다 보니까 상당 부분 아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을 하자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든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라디오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본인의 개선을 드러내기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나름대로 이재명 시장이나 안희정 지사가 선전을 할 수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비주얼이란 것이 안 보이지는 측면에서 문재인 전 대표도 상당 부분 선전해서 막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첫 번째 토론회가 라디오로 진행되는 부분이 조금 궁금했어요. 아니, 하구모는 화면과 채널과 TV가 있는데 왜 라디오일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의 경우 토론회를 조금 피하는 모습이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 안전한 단계의 매체를 선택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좀 좋게 우리가 좀 선의로 해석을 하면, 아직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조기 대선이 아직 그 시작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대선 후보 토론회를 한다는 것이 좀 이른 감이 있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TV 토론보다는 좀 약간 좀 점잖은 그 라디오 토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안희정 지사 이야기 끝에 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사모의 핵심 활동을 했던 배우죠. 명계남 씨가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다고요? 네, 명계남 씨 하면 보수를 향해서 매우 거친 언행을 많이 했습니다. 공격도 그랬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지를 한다면 문재인 후보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좀 예상을 깨고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시작한다면 안희정처럼 할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연정이나 개헌, 이런 사항들을 거론을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업그레이드 같은 버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매체들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동안 내가 날 서고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분노를 표현했다. 그런데
안 지사를 보니까 그 분노에 넘어선 것을 얘기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편협돼 있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참 많이 부끄러웠다라는 자아성찰적인 인터뷰 내용을 실었습니다. 네. 자,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좀 거침없는 언사가 굉장히 좀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안희정 지사를 보면서 그게 이제 반성을 했다고요. 예, 전략적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네. 안 지사가 중도와 보수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렇죠.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그 진보 진영 쪽에서 안 지사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나니까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야말로 노사모의 상징으로서 전통적인 그 지지 기반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인물이 안 지사를 지지하니까 결국 그 안 지사의 어떤 어떤 취약한 부분을 갖다 보완해주는 이런 효과가 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명계남 씨 같은 경우에는 노사모 입장에서 노무현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문재인이냐 네. 안희정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가운데 네. 결국은 안희정을 택했고 그러면 안희정이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이 부분 내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나선 게 아닌가 이런 그렇군요. 그럼 노사모에 있는 분들은 지금 명계남 씨는 명확히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할지 안희정 지사를 지지할지 좀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 명계남 씨가 누굽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노사모의 대표 일꾼 아닙니까? 한마디로 노사모의 대표 아닙니까? 네. 노사모의 대표가 안희정을 찍었다는 것은 결국은 안희정 지사가 노사모, 노무현의 적자다. 이 말씀을 도장을 꽝 찍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명계남 씨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도 공동 대표가 있었는데 결국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명계남 씨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노사모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 부분 지금 지지세에서 약세였는데 특히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는 상당히 계기를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 얘기하면은 최근에 이렇게 곽상원 변호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데 안희정 글쎄라는 글을 남겨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글을 남겼네요. 네, 안희정 지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장자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는 세력이 안희정을 장자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나는 듣지 못했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도 한 번 더 이런 내용을 거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 약간 공격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안희정 지사가 별다른 반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계속 이런 글을 틈틈이 띄우는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에 올렸다가 또 뭐 삭제했다가 지금 또 올리고 예. 이런 것을 반복하는 걸로 봤을 때는 뭔가 의도가 있다라는 것으로 비춰지고요. 네. 저도 지금 궁금합니다. 도대체 아버지와 장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혹독한 그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을 네. 무려 안 지사가 뭐 그런 부분에서 침묵하다가 노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안 지사가 그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홍보로 이렇게 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에서 노 대통령 수사할 때 네. 안희정 지사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 상품권 받은 문제로 그랬죠. 예, 그때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서거함으로써 안 지사 그 수사에서 이제 사법 처리를 면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곽상원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희정 지사가 장자, 그러니까 큰 아들이죠. 큰 형제 가운데 첫째를 얘기하는 건데 장자가 아니면서 장자인 척하고 역할은 안 하면서 장자를 표방하고 다닌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2009년 그 네. 당시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을 그 해인데요. 네. 이제 정치를 재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노는 패족이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근데 이제 그 당시 2009년도 당시의 민주당의 상황을 보면 그 지도부가 상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와서 수사받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치를 재개하고 민주당에 들어가 있던 안희정 지사가 도대체 뭘 한 거냐 그런 이런 네. 뜻도 약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탈당 결심을 굳혔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종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최재형 변호사님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탈당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했다.
한다고 얘기는 안 했다. 최근에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정치적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인데 그때 결심하면 할 거다라고 해서 이것도 애매한 말 아닙니까? 예고는 한 듯 하지만 그것이 확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그 김종인 몸값 올리기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시즌 1은 네. 지난번 4.13 총선 때 한껏 몸을 올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캠프, 안희정 캠프에서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받는 상태에서 네. 할당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네. 오히려 보면 탈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 않을까 하는 쪽에서 한 표 걸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먼저 이유종 기자. 네. 김종인 전 대표 탈당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탈당 시기를 일단 탄핵 이후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이후에 정치 상황이 급변하게 될 것 같고 그 이후에서 김종인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이득을 취할 것 같은데요. 김종인 대표 사실은 대통령이 꿈입니다. 여태까지 국회의원도 너무 많이 했고 또 장관도 했고 남은 것들이 이제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3년짜리 개헌 카드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하. 혼란스러운 전국에서 여야를 아우르는 적임자 그런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도 해보고 야도 해본 내가 거기를 적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카드, 이런 그 도박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동용 차장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탈당 안 할 것 같습니다. 어. 왜냐면요. 그 김종인 전 대표는 사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잘 움직이지 않는 스타일의 정치를 계속 해왔습니다. 네. 지난해 1월에 그 거의 와해 분위기에 있던 민주당을 구원투수로 문재인 전 대표가 삼고초려를 해서 데려왔을 때도 그때도 뭔가 확실한 게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왔던 것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이유정 기자가 김종인 전 대표가 대통령의 꿈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꿈이 있다는 것과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얘기거든요. 네. 만약에 저는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면 네. 안희정 지사와 같이 갈 수 있다면 할 겁니다. 아하. 그러나 혼자서는 나가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뭔가 할 수 있는 지금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허만섭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마음은 7대3 정도로 탈당 쪽으로 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서 내가 속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요. 원래 이 속고 속이는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서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가겠습니까? 물론 이제 전략적으로 이렇게 또 같이 이렇게 연대를 하기도 합니다만 일단은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탈당의 어떤 이런 연기를 피움으로 해서 어떤 프로야구로 치면은 좀 대형 FA 선수, 예, 그러니까 원 소속 구단과 협상이 깨질랑 말랑하는 이런 대형 FA 선수급이 돼가지고요. 네. 자기 몸값을 지금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근데 김종인 전 대표가 탈당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문재인 대세론이 꺾이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선은요 굉장히 박빙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최진영 변호사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탈당 안 할 가능성이 높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값 올리기 시즌 2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김종인 대표의 법적 지위가 뭡니까? 비례대표입니다. 네. 한마디로 탈당 이꼴 의원직 상실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와 같은 것을 던지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에 실질적인 어떤 실리적 측면이 있을 것이고 네. 나갔을 때 과연 당선 가능할까요? 누구보다 스스로 당선 가능성이 스스로 자체의 능력으로 당선이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줄타기를 통해서 결국 본인의 몸값을 올릴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몸값 올리기, FA 거물급 선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군요. 과연 진짜 몸값 올리기였는지 아닌지 어떤 묘안이 있는 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래퍼로 변신한 천정배 전 대표가 오늘 그 풀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야. 다들 소식간 접해봤어? 난 꼭 세상을 바꿀 거야. 비뚤어진 모든 걸 내가 잡을 거야. 난 이제 시작이야. 난 개혁의 아이콘. 내 이름 기억해. 나는 천정배. 뭐라고? 개혁의 아이콘. 네. 굉장히 고생을 한 티가 납니다. 저렇게
속도 있는 랩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들도 힘들 텐데요. 그죠?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셨어요? 저거 처음부터 저도 끝까지 다 들어봤는데 네. 이 천정배 의원은 약간 좀 랩을 잘 못하셨고요. 사실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랩을 참 잘했어요. 두 사람을 썼기 때문에 저게 굴러가는 것 같고요. 네. 천정배 의원이 좀 짬내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기억입니다. 네. 지금 대선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해주지 않으니까 저런 랩까지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 랩 어떠세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우리 천정배 의원께서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은 목포의 3대 천재로 불리셨잖아요. 아,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 이렇게 같이 밥을 먹어보거나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진중하고 점잖고 이런 분이신데 아 저렇게까지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이 대선이라는 것이 네. 정말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또 흥미로운 것이 네. 제가 좀 음악에 뭐 그렇게 조예는 없습니다만 4분의 1박자 정도 자꾸 느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얼굴을 봤더니만 우리 랩은 행복하게 네.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은데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노력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랩에서 고수들이 그 엇박자 랩을 한다고. 정박 랩은 천재 래퍼. 그렇죠. 정박자 랩은 가수들이고요. 엇박자 랩은 정말 고수들의 래퍼들이 하는 랩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쪽에 후자 쪽에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마지막 1위 순위 남겨두고 있습니다. 1위 순위는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